이번 강의에서는 극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란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변수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가까워지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함수 y는 fx가 한 점 a, 여기는 임의의 점 a고요. a에 대해서 이 변수 x가, 이 함수에 들어가는 요 변수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 fx가 오직 하나의 값에만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l을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극한을 구하는 경우는요. 이 l에 가까워진다면 이 경우에는 수렴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수렴하지 않는 반대의 경우, 산발한 값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무한히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무한히 감소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렴이 아닌 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한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수렴하거나 혹은 발산합니다. 자, 수렴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수렴하는 극한, 즉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수렴하는 극한입니다. x가 a보다 큰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하고요. 이 두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이 값이 동일할 때 그때 함수 x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x평면에 있을 때 이렇게 끊어진 값, 오른쪽에서 여기를 a라고 둔다면요.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 극한값은 요 값이 되고요.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극한값은 이 값이 됩니다. 이 두 값은 동일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끊어진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일치할 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임의 함수 fx가 a로 극한을 취할 때 l의 극한값을 가지고요. gx는 a일 때 m의 극한값을 가진다고 봅시다. fx의 값은 l이고 gx의 극한값은 m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수와 어떤 함수를 곱했을 때는 그 상수는 극한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상수는 곱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두 함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 혹은 차로 연결했을 경우 극한값도 합 또는 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곱도요. 마찬가지로 곱수로 하고 나누기도 이렇게 되고 항상 주의할 점은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fx의 극한값이 l이고 그리고 거기다 마이너스 l을 해주면 0이 되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수식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어가는 변수가 x가 아닌 어떤 임의의 값을 집어넣더라도 변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극한값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l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러 함수의 극한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들어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극한값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이 x분의 sin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그 극한값이 1이 가지는 것을 증명하라는 예제인데요. 예제를 증명하기에 앞서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에다가 이 x가 라디언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이각이 x인 부채꼴을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 부채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이 반지름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가지는 삼각형보다 넓이가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각을 직각삼각형의 사이각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사이각을 낀 양변을 곱하고 사이각을 곱한 거게 되겠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런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정의되겠습니다. 이것을 정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x는 sin x보다는 크고 탄젠트 x보다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부채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x의 범위는요. 0부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2분의 파이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도 없고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성립되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각 요 x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x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음으로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0부터 파이 2파이까지 그리게 되면 sin x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in x는 0부터 2파이 여기까지니까 sin x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양의 값이므로 양변을 sin x로 나누면 앞에서 구한 이 조건을 sin x로 나눠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양의 값이므로요. 그래서 나눠버리면 1보다는 크고 x 오버 sin x분은 코사인분의 1보다 작다라는 수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역수로 취해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극한을 x가 0으로 가는 것을 취해보도록 합니다. 자, x가 0으로 갈 때 상수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코사인은 0으로 갈 때 1의 값을 갖죠. 왜냐하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사인 그래프였고요. 이거는 사인 세타 그래프였고 코사인은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은 0으로 갈수록 좌극한 우극한 모두 1로 크기가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극한값은 1을 가지게 되고요. 이 극한값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므로 해당하는 값은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구한 x분의 sin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1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극한을 증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걸 증명하기에 앞서 여러 삼각함수의 극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우리가 x분의 sin x가 0으로 갈 때를 유도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요. 시간이 날 때 한번 재미삼아 유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을 넘어서 지수함수의 극한이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함수들인데요.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파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y는 a, x죠. 그래서 x가 지수고 a는 미수입니다. 이 미수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데요. 이 미수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x가 양의 값으로 갈수록 무한대로 증가를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0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ax는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에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발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선 수렴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미수가요. 1보다 큰 범위가 아닌 0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극한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한대로 극한을 할 때는 0으로 수렴하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극한값을 잘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로그 함수를 보겠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로그가 주어질 때요. y는 로그 ax 이렇게 주어질 때요. 이 그래프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로그를 지수함수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미수의 a, y는 x죠. 한마디로 아까 했던 y는 ax에
x하고 y의 위치를 변환한 겁니다. 좌표축이 변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좌표축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아까 우리가 얘가 그렸던 그 지수함수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함수 그래프를 유도하셔도 되고요. 보면 그 로그에서는 x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y값도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그러나 로그 함수는 이 a가 음수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는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거고요. 만약 a가 0하고 1 사이라면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데요. 이때는 0으로 수렴할수록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요. 플러스 무한대로 극한을 구할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값 모두 발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에서는요. 극한값 2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2. 이제 자연 로그를 가지게 되는 함수인데요. 이 극한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 암기가 적은 수학에서 암기해야 될 몇 안 되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요,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시고요. 이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그래서 이게 자연 로그 미수인 2를 가진다고, 그리고 이게 거꾸로 되었을 때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2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연 로그. 우리가 로그는 기본 미수가 10이잖아요. 자연 로그는 기본 미수가 2를 가지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할 때 그 2입니다. 자, 그 관계는 여기서 정의가 돼 있고요. 혹시나 기억이 잘 돌아오시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관계를 조금 더 정리해 놨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수 로그를 이용하는 극한의 종류들을 정의를 해놓은 게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유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삼각함수를 했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을 유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분의 자연 로그 1 플러스 6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배운 이런 ax분의 로그 1 플러스 ax가 1이 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단계에서 이 단계를 거치면 3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요게 1 값을 가지니까 요 리밋까지 해서 이게 1이 되니까 1 곱하기 3은 3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싫다, 나는 이 방법을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분수를요. 2분의 1이 되는 값을 혹은 여기서 6분의 1이 되는 값을 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자연 로그 2, 3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수학은 한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나 수학은 그렇잖아요. 방법이 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 연속함수의 정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을 왜 배우냐? 극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극한값을 찾음으로써 이 그래프는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연속함수라고 부르거든요. 함수가 연속적이냐, 연속적인지 끊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불연속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한을 학습합니다. 그 연속함수를 학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 배울 미분과 적분은 연속함수만 미분 가능하고 적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함수 FA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요. 이 점 A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된 값과 극한값이 일치할 때, 그때 바로 그 함수가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연속함수는요. 우리가 연속함수를 공부를 할 때요.
대부분의 연속함수는 그냥 이렇게 연속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끊없이 이어져 있다라는 걸 연속함수라고 보는데 어떤 범위에는 뚝 하고 끊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범위를 구해 놓는다면, 우리가 구간을 설정해 놓는다면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이 구간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연속함수인지만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연속함수만을 보려고 할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정할 때 개구간하고 폐구간을 정합니다. 개구간은요. 이렇게 구간을 정하는 값,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A 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B 값도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값과 끝값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개구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자, 폐구간은 이 값 또한 포함하죠. 여기 는이 들어가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A, B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폐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반개폐 구간은 이거를 섞은 것이고요. 그래서 함수 fx가 개구간 AB에서 연속이고 A로 우극한이 FA이고 B의 좌극한이 FB일 때 폐구간에서도 연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개구간과 폐구간의 차이는 요 끝값, 구간을 정하는 처음값과 끝값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뿐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을 보면요. 어떤 임의의 함수 fx하고 gx가 주어졌을 때요. 두 함수 모두 어떤 구간에서 연속일 때는요. 그 똑같은 임의의 구간에서 그 합과 차 또한 연속이고요. 상수를 곱한 것도 연속이고요. 그리고 그 둘을 곱한 것도 연속이 되고 나눈 것도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분모는 절대로 0에 와서는 안 되죠. 그거는 존재하지도 정의되지도 않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 어떤 연속함수로 정의된 그 함수를 변수를 가지게 되는 함수도 또한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이 모든 함수들이 연속이라는 특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